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제가 몇 번의 영상을 통해 가지고 문다혜 씨와 그리고 이혼했다라고 하는 서모 씨 두 사람의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실 이런 식의 의혹에 대해 가지고 해명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서모 씨가 입장을 밝히면 돼요. 문다혜 씨가 입장을 밝히면 됩니다. 근데 문다혜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뭡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다. 뭐 이딴 소리 나고 앉아 있고 감히 우리 가족을 어떻게 건드리냐. 뭐 이런 뭐 하나만한 소리만 지금 하고 있지. 자기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가지고 명쾌하게 해명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번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실 2021년도, 2022년도에 이미 다 터져 나왔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터져 나왔어야 되는 얘기인데 워낙에 그때는 이제 엄혹한 시기고 언론에 대한 통제가 강하다 보니까 관련돼 있는 제대로 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었죠. 실제로 그래가지고 2021년도부터 유튜버들을 통해 가지고 문다혜가 이혼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공개가 됐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어느 언론사 또한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못 해줬었습니다. 그게 이제 확인이 됐던 게 2022년도 4월 달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혼했다라는 게 확인이 됐었죠. 그렇죠?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의 딸입니다. 공인 중에 공인이죠. 그 대통령의 딸이 이혼을 했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사생활이 아니죠. 왜? 애당초 서모 씨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어떤 의혹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타이스타젯 이상직과 관련된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무슨 뭐 사위가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범죄 혐의에 연관성이 있는 그런 혐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과 문다혜 씨가 이혼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공익성을 가지고 보도가 됐어야죠. 왜? 이혼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가지고 문재인에 대한 처벌 또한 마찬가지로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이상직이가 그렇게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이 됐던 게 2018년도 3월 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서모 씨가 타이스타즈에서 전무로 갔던 게 2018년도 7월 달이에요. 그러면 2018년도 그 기간이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 사위가 그 가족이잖아요, 가족. 대통령의 친인척 아닙니까? 대통령의 친인척이 불법적인 어떤 대가를 받고서 그렇게 사위를 갖다가 취업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범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거를 최대한 뭔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겠다라고 잔머리로 굴린다면은 문재인이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겠어요? 야, 그러면 너와 나는 남남이다. 행정상 너와 나는 남남이다 라는 식으로 이혼을 시키는 게 그래가지고 이 지금 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을 대통령의 친인척에서 배제를 시키는 거 법적으로 그냥 민간인으로 만드는 게 그나마 대통령으로서 처벌을 받는 걸 피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서모 씨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이 문다혜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혼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한 척을 하는 위장 이혼을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이 서모 씨의 행적 자체가 아직까지도 미스터리입니다. 명쾌하게 이게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이번에 김의겸을 통해 가지고 공개가 됐던 거 지난번에도 한 번 이제 그 나왔던 얘기가 김의겸을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예전에 이제 그 타이스타제 논란이 제일 처음 터졌을 때 그때 이제 민주당 쪽에서 했던 얘기가 뭐냐 원래 이제 그 서모 씨 같은 경우는 로스쿨에 가려고 했다. 왜? 문재인과 김정숙이 로스쿨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로스쿨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다가 그 로스쿨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뭐 백수같이 그렇게 지내고 있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타이스타즈에 가게 됐다. 요게 이제 김의겸에 의해서도 확인이 됐죠. 실제로 서모 씨가 로스쿨에 지원하고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김의겸이 같은 경우는 그 서모 씨의 아버지가 장인께서 그 대통령께서 이 뭔가 좀 경희대에다가 전화 한 통화 넣어줘가지고 무언의 압박을 해주기를 바랐었다. 뭐 이런 진짜 이 뭐라고 합니까? 이거 뭐 최서원 그거 아닙니까? 뭐 난리가 났었던 그 이제 그 무슨 뭐 이거 뭐 입학 그 관련된 뭐 특혜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를 또 실토하고 자빠져 있어가지고 그냥 김미겸이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제가 봤을 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뭐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타이스타즈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고요. 근데 2018년도 7월 달에 그렇게 해가지고 전무로서 항공업계에 아무런 맥락도 없었던 사람이 전무로서 들어가게 돼서 월급을 800만 원을 받고요. 체류비로 350만 원 가까이를 받아가지고 1년에 받았던 월급 자체가 1억 원이 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미스테리가 무엇이냐? 2018년도 7월 달에 이제 그러니까 타이스타짓에 취업이 돼가지고 문다혜 씨 일가가 전부 다 태국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넘어가는 그 시점에 문다혜 씨가 가지고 있던 주택을 갖다가 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5억 1천만 원이라고 하는 현금을 확보하게 돼요. 그런데 태국으로 가고 난 뒤에 10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고 2019년도 4월 달 정도 즈음에 추가적으로 양평동에다가 다주택 가구를 갖다가 매입을 합니다. 그때 매입했던 금액이 7억 6천만 원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팔았던 게 얼마였어요? 7억 1천만 원이죠. 아니, 5억 1천만 원이죠. 그리고 10개월 정도 있다가 샀던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7억 6천만 원이면은 격차가 지금 얼마입니까? 2억 5천만 원 정도가 난단 말이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태국에 가가지고 10개월 동안 있었을 때 남편이 받았던 월급을 100% 전부 다 저축한다라고 할지라도 10개월 동안 2억 5천만 원을 못 만들어냅니다. 그렇잖아요. 문다희 씨 같은 경우는 태국에 가서 무슨 뭐 청소라도 했나요? 식당 가가지고 무슨 뭐 알바라도 했나요? 택도 없죠, 그렇죠? 남편 벌어오는 걸 쓰기는 썼겠지 무슨 뭐 그거를 막 벌어다 줬겠습니까? 독립생계 자체가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10개월 동안 도대체 어떻게 2억 5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태국에 있는 동안에 양평동에 있는 다주택 가구를 갖다가 그렇게 7억 6천만 원에 살 수가 있었던 것이냐? 그렇게 사고 난 다음에 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사 정책이 발표가 된 하루 만에 2월 5일 날 그거를 갖다가 매입을 또 매각을 해가지고 얼마를 벌어들이게 됩니까? 1억 6천만 원 정도의 차익을 거둬들입니다. 9억 1천만 원에 그거를 팔게 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의심이 되는 게 뭐냐? 태국에 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타이스타젯의 그 회사 자체가 이상직위가 71억이라고 하는 회사 돈을 갖다가 횡령을 해가지고 그걸로 만들었던 불법적인 회사잖아요.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라고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의 65억 정도가 수입이 2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65억 정도가 판공비로 쓰였다라고 하는데 혹시 그 돈이 이 문다혜 씨의 대가로 들어갔던 거 아닌가? 문다혜 씨의 뇌물 용도로 들어갔던 건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서모 씨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언제까지 태국에 있었던 것이냐? 문다혜 같은 경우는 2020년도 말 정도 즈음에 이혼을 하고 2020년도 말에 12월 달 정도 즈음에 대한민국으로 귀국을 해가지고 청와대 관저에 기어 들어가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서모 씨 같은 경우는 언제까지 태국에 있었던 것이냐? 이게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같이 이제 근무했던 사람이 서모 씨에 대해서 했던 얘기가 제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고위직에서 일을 했었는데 2020년 5월 달 퇴사할 때까지도 서 씨가 재직 중이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 일단 서모 씨 같은 경우는 2018년도 7월 달부터 2020년 5월 달까지는 100% 일단 태국에 있었던 게 맞습니다. 물론 5월 달에 이제 같이 일하셨던 분이 퇴직하고 난 다음에 바로 퇴직은 또 안 했을 테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조금 더 지나고 퇴직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2020년도 8월, 9월 요 정도까지는 태국에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또 최근에 그 이후의 행적으로 확인이 됐던 서모 씨의 행적은 또 뭐냐? 2021년도 9월 달 2021년도 9월 달 같은 경우는 양산에 서모 씨 부모님이 그 운영하고 있다라는 그 목욕탕 있지 않습니까? 그 목욕탕에 들렀다라고 하는 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일단 서모 씨 같은 경우는 2020년도 한 8월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021년도 9월 전 한 2021년도 7월 8월 요 사이에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21년도 11월 달에 보도가 됐던 게 뭐냐? 서모 씨가 이제 청와대에도 관저에 들락날락거린다, 관저에 와가지고 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도 좀 기가 막힌 얘기죠, 그렇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0년도 말에 이미 서모 씨랑 그 다음에 문다혜 씨 같은 경우 이혼했습니다. 이혼을 한 상태인데 이혼했으면 민간인이잖아요. 민간인이 어떻게 2021년도에 1년도 채 되지 아니 1년도 아니고 1년이 됐거나 10년이 됐거나 100년이 됐거나 민간인이 어떻게 청와대 관저에 들어가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문재인과 김정숙의 허락이 없고서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모가 미쳤다고 내 딸이 남편이랑 이혼을 했는데 이혼 뭐 좋게 뭐 이혼을 하겠습니까? 위장 이혼이 아니고서 좋게 이혼하는 건 없잖아요. 내 딸이 남편이랑 이혼을 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아 가지고 이 남편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고 아이고 사위님 전 사위님 와가지고 관저에서 우리 같이 사시죠. 이거는 터무니없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의심이 되는 게 뭐라는 거겠어요. 사실상 문재인과 김정숙의 허락하에
문다혜랑 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위장 이혼을 하고 그 내막을 문재인과 김종석이 다 알고 있으니까 서모 씨가 그렇게 관저에 와가지고 사는 것도 허락해줬던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는 게 한 가지를 제가 더 말씀드리면 2021년도 3월 달입니다. 아마 요때 같은 경우는 서모 씨가 이미 대한민국에 있었던 걸로 제가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기사는 어떻게 나왔냐? 다혜 씨 남편 서모 씨는 아직까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2022년도 20년도 8월 달부터 2021년도 9월 달 사이에 한국에 들어왔다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 사이에 들어왔다라는 건 확실한데 왜 기자는 2021년도 3월 달에는 서모 씨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서모 씨의 일단 주소지, 등기부 등본에 나오는 주소지를 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요. 서울시 종로구 평창문화로 65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그러면 등본을 봤었을 때 주소지가 그런 식으로 평창문화로 65로 나와 있으니까 정말로 21년도 3월달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었던 게 맞나 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가 뭐냐? 그 주소지에 검색을 해가지고 지도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가 아파트나 주택이나 빌라가 아니라 뭐였다라는 거예요? 평창동 주민센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자기 그 주소지를 주민센터로 등록하고 사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주민센터에 등록이 되냐?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국내에 속할 어떤 기구가 없잖아요. 집을 내가 따로 구해놓은 게 없다. 그리고 내가 90일 이상 좀 장기적으로 해외 체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다가 주소지를 입력할 수가 있냐? 주민센터를 행정상 주소로 해놓고 해외 체류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기자가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 2021년도 3월 달에도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었으니까 평창동 주민센터로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봤었을 때는 안 그랬을 가능성이 있다. 왜? 어떤 맥락이 새롭게 드러났으니까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게 드러났으니까. 이미 그러니까 3월 달 전에 서모 씨 같은 경우는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문다혜 씨랑 같이 그런 식으로 청와대 관저에서 지내고 있었고 그 청와대 관저에 지내는 동안에는 당연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주소지를 갖다가 청와대 관저다 이딴 식으로 적겠냐고요. 그냥 어디로 적어놨겠어요? 종로구 평창문화로 65로 계속 적어놨겠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 뭐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냐? 서모 씨의 주민등록 등본을 봤었을 때, 이 지금 등기부 등본을 떼 봤었을 때 이 사람의 주소지가 언제까지 평창문화로 65로 되어 있었는지 이것만 확인하게 된다면 언제까지 도대체 서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민간인 신분을 가지고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저에서 있었는지가 명확하게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 관저에 지내고 난 뒤에 자기가 그 이후에 새로운 어떤 집을 구하거나 그게 뭐 전세가 됐거나 임대가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그거를 구했다라고 한다면 주소지가 그런 식으로 주민센터로 되어 있지는 않을 테니까 주민센터에 언제까지 주민등록 등본이 그런 식으로 주소지로 되어 있었는지 이것만 확인한다면 민간인 신분으로 언제까지 불법적으로 청와대 관저에서 지냈는지 이것만 확인이 되고 그것만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횡령이나 배임죄 같은 걸로 국고손실죄 같은 걸로 처벌할 수도 있겠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